아, 다음 좀 얘기하려고 그랬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비장이라는 게 수명이 다한 혈액을 파괴한다고 그랬죠. 저기서 생길 수 있는 병은 뭘까요? 악성 빈혈. 비종대라고 그러죠. 비종대. 비장이 커져요. 그러면 얘가 혈액을 파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괴하는 게 하루 조혈되는 양보다 많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 몸에서는 조혈하고 파손하고 조혈하고 하루에 소주잔 하나 정도가 만들어진대요. 만들고 파손하고 해야 되는데 만드는 것보다 얘가 많으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장 종대가 되면 악성 빈혈이 생겨요. 그럼 이거 병원에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비장을 띄어내재요. 비장을. 근데 비장이 5장 중에 하나죠. 5장 중에서는 없으면 죽어요. 자, 간, 심, 비, 폐, 신이거든요. 간 띄어내면 죽죠. 그러니까 이식하는 거잖아요. 심, 이거 없으면 당연히 죽죠. 그 다음에 비장도 띄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죠. 신, 이것도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장을 띄어내버려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근데 띄어내고도 살아요. 이건 또 뭐예요? 네, 그 비장이 소위 말하는 요것만이 아니고 췌장까지 합해서 비장이라고 했죠. 근데 얘만 띄어내도 죽진 않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근데 어느 경우 이걸 또 비장 그러면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 수치가 한 30만 돼야 된대요. 근데 비장 종대가 되면 막 감소량이 많이 늘거든요. 그럼 뭐 막 몇만으로 내려가요. 그럼 해결하는 방법이 혈소판이 왜 감소하냐? 얘 때문이다. 띄어내자. 이게 현대의학의 논리예요. 이것도 이거 막혔는데 이거 없어도 살아. 사는데 지장 없어. 띄어내. 이런 식으로. 막 띄어내요. 막. 근데 비장종대도 치료할 수 있거든요. 침으로도 돼요. 약 안 써도. 근데 띄어내요. 그래서 여자들 젊은 여자들 자궁도 다 떼내버리고. 예, 근데 그것도 여자 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에 장기로 쳐서 띄어내면 안 돼요. 글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 떼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것까지 설명을 못 드려요. 저는 5장만 주로 설명을 드리고 6부도 설명을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일단 5장만 여기 기본이니까 5장만 가지고도 진단이 다 되거든요. 5장만 가지고도 이제 기항지구라고 그래요. 나머지 장기들은 그런 것들은 그것도 하나의 장기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자궁을 띄어낸다든가 이런 걸 띄어낸다든가 하면은 기둥뿌리가 하나 빠지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조금만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띄어내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띄어내요? 전조 증상에서 몰라서. 전조 증상에서 몰라서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 단계에서 조치를 하면 띄어내는 사태가 안 생기죠. 근데 꼭 띄어낸 다음에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만약에 그 장기를 띄어냈으면 치료가 됐을까요? 모든 병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거든요. 원인하고 결과가. 근데 병원에서 하는 건 다 뭐냐면 결과만 없어요. 두통이 있어요. 진통제 줘요. 그럼 두통이 왜 생겼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요 통증만 못 느끼게 해요. 원인은 남았잖아요. 그죠? 비장을 띄어냈어. 담당을 띄어냈어. 결과만 한 거죠. 그 원인은 있잖아요. 그럼 이 원인이 또 딴 데로 영향 미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도 결과만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 치료를 해야 되죠. 병원에서는 없다니까요, 원인 치료. 그러니까 한방 치료를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암 수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방 치료를 해야 돼요. 왜 암이 생겼을까? 만약에 안 하면 다른 암이 또 생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병원에서? 전이, 그렇죠. 전이가 아니에요. 전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암은 아닐지언정, 암에 안 걸렸을지언정 암세포가 다 있어요. 근데 뭐예요? 활동을 못하는 거야, 암세포가. 우리 몸에 각종 바이러스가 다 있거든요. 바이러스는 죽일 방법이 없어요. 약으로든 뭘로든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활동을 못해요, 얘가. 근데 언제 해요? 소위 말하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움직여요. 근데 암 수술하면 체력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재활하는 거예요. 뭐 전이 됐다고 그러는데 전이가 아니라니까요. 전이에 논리가 없어요. 연관성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니까 암 수술하면 했더라도 원인 치료를 해야 돼요. 이 암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체, 혈, 기가 체해서 혈액이 어혈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좀 소통불량이다 이거예요. 근데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아픈 뭐라고 그랬어요? 간이 잘 안 통한다, 위장이 잘 안 통한다. 그게 뭐예요? 기체잖아요. 간, 기, 체. 위장, 기, 체. 그죠? 그럼 무슨 암이 생겼었어요? 간암, 위암. 그죠? 그 경락이 막히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발등을 항상 주물러 드리고 항상 봉사하러 가면 두 아줌마가 도망갔어요. 나 선생님한테 도저히 못하겠어, 아파서. 손도 못 대요. 근데 두 달 후에 수술했다니까요. 암 수술. 한 사람은 위암 수술, 한 사람은 유방암 수술. 근데 여기 이렇게 없구나. 위경이 앞에 이렇게 지나는데 유두를 딱 지나요, 위경이. 유두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하고 유방암은 같은 거예요. 위암 걸렸어요, 여자가. 그러면 뭐가 또 올 수 있어요? 유방암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방암이 있어요. 그럼 뭐가 와요? 위암 와요. 불통암은 그래요, 불통암이라. 근데 아까 아직 안 배우셨는데 이 기체가 위에 기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간이 찍어 눌러서 그래요. 그러면 간암도 올 수 있어요. 간암. 그러니까 어느 암으로 올지 몰라. 어디가 막혔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몸을 눌러서 아프면은 그걸 병결점이라고 해요. 불통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통즉 불통이라고 그랬죠. 통즉 통증이 있다는 건 불통하는 거다. 통즉 불통. 그죠? 그 부위 눌러서 아픈 부위를 경결점이라고 그러는데 왜 경결점이 생기냐면 기체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라인이. 그러면 이게 어느 경맥. 그래서 알아서 그 장기를 치료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계속 이렇게 문질러 주면 통하게 소통이 돼요? 네, 돼요. 문진 진담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계속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문제 또 여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장기 중에 발성을 부리는 장기가 소화기예요. 소화기. 또 미리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상초, 중초, 하초라는 말을 하거든요. 상초, 중초, 하초 이런 말을 하는데 상초는 어딜 말하냐면은 횡격막 이상. 횡격막 이상에 어느 장기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심장하고 폐가 있어요. 중초에는 뭐가 있을까요? 중초는 배꼽하고 횡격막 사이. 뭐가 있을까요? 비하고 위가 있어요. 하초에는 뭐가 있을까요? 배꼽 아래. 배꼽 아래. 심장. 그러니까 5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뭐가 더 빠졌죠? 5장 중에. 네? 간이 빠졌잖아요. 간은 어디 있어요? 횡격막하고 배꼽 사이에 있어요. 근데 얘를 중초를 안 쳐요. 아니, 옛날 사람들 참 대단해요. 이걸 하초로 쳐요. 왜요? 신간동원. 간하고 신장은 원천이 같다. 그래서 짝으로 봐요. 얘를. 하초로 넣어요. 얘를. 그래서 이제 모든 움직임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요? 하늘과 땅. 그죠?
땅에 물이 많으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죠. 수증기가 많아지면 내려오잖아요. 올라가고 이게 자연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자연현상이 뭐냐면 내려오는 거 아니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아니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5장하고 6부를 보면 어느 게 올라가고 어느 게 내려갈까요? 5장이 올라가고 6부가 내려가고. 예. 그래서 저는 양반하고 쌍놈이라고 해요. 외우기 쉽게. 누가 양반일까요? 5장이 양반이고 6부가 쌍놈이에요. 왜 그래요? 6부는 흙을 묻혀요. 흙이 뭐예요? 음식물. 입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위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소장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대광, 대장, 그 다음에 신장, 방광에서 밖으로 나가죠.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죠. 이게 다 음식물이잖아요. 근데 5장은 음식물을 절대 안 만져요. 정미로운 물질만 만져요. 흡수한 거. 네. 우리 소화기에서 흡수한 것만 갖고 놀아요. 맑은 거. 그래서 그걸 맑은 거라고 해요. 정미로운 물질이라고 해요. 수곡 정미라고 해요. 그래서 음식물은 자연 현상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쭉쭉쭉 내려가죠. 그게 육부예요. 그 다음에 맑은 거는 어떻게 돼? 정상이에요. 올라가서 전신으로 퍼진다고 해요. 그래서 맑은 거는 승청, 맑은 거는 승 올라갔다. 그 다음에 감, 탁 내려가는 건 탁한 게 내려간다. 즉 음식물 찌꺼기는 내려가서 배출이 돼야 정상이고 영양물질은 청, 승, 청 맑은 거는 위로 올라가서 전신으로 퍼져야 정상이다. 그래서 퍼뜨리는 장기가 누굴까요? 위로 가서 퍼지잖아요. 이거 뭐 있어요? 심폐 맞잖아요. 그죠? 심장은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죠. 폐도 여기서 모든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거르잖아요. 그다음에 산소를 전신으로 보내주죠. 그래서 심폐는 이렇게 해서 퍼뜨려주는 거예요. 온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려가고. 근데 올라갈 게 안 올라가. 그게 뭐예요? 올라갈 게 안 올라갔다는 증거가 있어요. 설사, 그 다음에 묽은 변. 승청이 안 되면 변이 묽어요. 설사를 해요. 보약을 먹었는데 묽은 변을 봐. 그거 어떨까요? 꽝. 먹으나 많아요. 그 돼지 키워야 돼요. 그런 병 갖고. 그죠? 그죠?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승청, 맑은 수곡정미, 그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서 퍼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아래로 쏟아지는구나. 이게 설사하고 묽은 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탁한 것이 안 내려와. 이건 뭐예요? 속이 더부룩하면 여기서 체되고, 그죠? 그 다음에 변비, 그죠? 이 못 내려오잖아요. 얘는 내려가야 되고 얘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쏟아내는 결과가 설사하고 묽은 변이에요. 얘는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 체, 그죠? 기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내려가게 하면 되고, 얘는 퍼질 수 있게끔 해주고. 근데 누가 퍼지게 해야 돼? 누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치료 원리고 진단 원리예요. 여기에 보존 기타가 필요하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디서 막히냐 보니까 가운데서 얘가 뜩 막는 거예요. 여기가 가운데서. 상하 교통이 안 되는 거는 가운데 놈이 떡 막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병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걸 이동원이라는 옛날 의학자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모든 병은 비위 때문에 생긴다. 모든 병은 비위를 치료하면 낫는다. 이게 비위론이에요. 비위론.
이게 비위론이에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이게 비위론이라고 그러고 요런 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토파라고 해요. 옛날 의학적 파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주장하는 파를 보토파라고 해요. 모든 병은 비위 때문에 생긴다. 모든 병은 비위를 치유하면 낫는다. 원리가 뭐냐? 이게 근간이에요. 이게. 물론 여기 많은 게 숨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이 안 돼서 생긴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직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기 승강 지추라고 그래요. 기기 승강 뭐가? 비위는 기기가 뭐냐면 기의 운동이에요. 기가 오르락하고 승, 강, 출, 입 요걸 기기라고 그래요. 기의 운동이라는 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오고 들어오고 이게 다예요. 그죠? 근데 기기가 승강 오르고 내리려면은 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추자는 지도리 추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 문짝이 열고 닫히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경첩이 잡아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경첩이 없으면 문을 밀면 문이 서 있질 못하죠. 그 밀면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만약에 물이거나 공기면 턱 하면 어떻게 돼요? 쑥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똑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뜻이냐고. 비위는 한마디로 기기승강지추다. 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럼 기가 오르락 내리락 안 하면은 기체로 죽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위론이라는 거예요. 비위론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비위가 하는 역할 보면 뭐 종기, 연기, 위기를 만들어요. 걔가 있어야지 방어가 되고, 그 다음에 소통이 되고, 몸이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영양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런 게 다 얘 때문에 생겨요. 나중에 보실 거거든요. 얘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한마디가 이거예요. 기기승강. 네가 존재할 수 이거 해도 지금 저 허공으로 안 빠지는 게 받쳐주는 추가 있는 거다. 그게 누구라고요? 비위라고요. 비위. 그러니까 소화기가 나쁘면 무슨 병이 걸릴지 몰라요. 소화기를 치료하면 모든 병이 나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보중이 이탕이에요. 보중. 중, 이 가운데 중을 써요. 중초를 보호하고 기가 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샀는데요. 네. 우리 노인들은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고 열이 많은 사람 먹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런 주의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장이 약해서 먹게 하고 그때 500g 한 통에 우리 애들이 한 6만 원이래요. 네. 6만 원 이상은 주지 마세요. 어디 10만 원 받는 데 있어요. 네. 근데 그 약이 보험 처방용 약이에요. 덕용포장. 500ml. 예, 그거 이제 덜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팔라고 안 해요, 약국에서. 그러니까 갖다 놓지도 않고 귀찮다고 막 그래. 예, 덜어서 팔아야지 돈이 되지. 그러니까 부탁해야 갖다 줘. 6만 원 이상 주면 안 돼. 아니 저도 그때 하나 사서 예. 저 사람 먹이고 있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이 보약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쏟아낸다니까요. 그래서 보약을 먹을 때는 보약 안 먹어도 돼요. 소화기 약만 먹으면 돼요. 만약에 먹으려면 뭘 먼저 먹어야 돼요? 소화기 약을 먼저 먹고 그리고 보약을 먹여야 돼요. 근데 한의원이 그래요? 왜냐면 보약 먹으세요 했다가 소화제 주고 다음에 먹이려고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안 오니까 또 왔을 때 잡아야죠. 왔을 때. 그게 나쁘다니까. 그 공진당 같은 거 우리 집사람은 비유약한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 먹여도 아무 소용 없어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건 두 가지예요. 공진단은 잘못하면 사기꾼 소리 들어요. 아무나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응증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딱 들어요. 그거 한방병 위 때문에 예. 수사를 계속 해가지고 한방병 입원 한 달 했거든요. 예. 그래서 공진당 3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막 그래
그거 먹으라는데 안 먹을 수 없어요. 뭐 먹어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 설사를 하나 못 잡는 데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난경이라는 또 의사가 있는데 난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의사를 세 개로 나눠놨어요. 상공, 중공, 하공으로. 하공은 뭐냐? 병이 난 사람을 고치는 사람. 상공은 뭐냐? 치미병. 아직 병이 없지만 예방 치료하는 사람. 즉 진단이 된다는 거죠. 뭘로? 전조증상으로. 그게 의사라 이거예요. 상공. 그럼 하공은 병 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병인이 난 환자가 있는데 치료를 못해. 그럼 뭐예요? 사람도 아니라니까. 의사가 아니라니까 의사도. 근데 설사 하나 못 고치는 병원에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양방에 가도 안 돼가지고 네. 대치동에 있는 한방병원에 갔더니 네. 뭐 위담 뭐 그래가지고 뭐 따뜻하게 녹히고 뭐 그래가지고 한 달 입원했는데 돈은 600 몇십만 원 나오고 보증인 기탕만 먹여도 나. 아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하나 못 잡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진단을 제대로 못했다는, 즉 변증을 못했다는 얘기. 왜 설사를 하느냐?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설사의 원인이 간단하거든요. 안돼 양방에도 입원해도 안 되고. 아니 양방은 얘기할 것도 없고 한의사가 이런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는 엉터리라니까. 많아요. 근데 이런 엉터리가. 왜냐면 한의대 요새 커리큘럼이 50%가 양방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방 이론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방송 나오는 한의사도 보세요. 한방 용어를 안 써요. 의사 나오고 한의사 나오고 식품영양학자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의사가 얘기하는 용어가 한의학적인 용어를 안 써. 지가 무슨 의사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영양성분 얘기하고. 지금 한방 의사보다 나을 수 있어요? 영양학자보다 나을 수 있어요? 한방적인 이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한방적인 이론을 얘기 안 한다니까. 못해 안 배우니까. 요 설명 못해요. 한의대 나왔어도.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설사 났을 때 가서 물어보세요. 왜 설사합니까? 이거 얘기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말하면 위 안에 내시경에도 깨끗하고.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벽이 굳는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설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걸 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 엄청 많이 들었어요. 돈 몇천만 원 썼어요. 3천만 원. 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보증이기 탕방 가지고 해설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보면 책에 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차에 보니까 보증기에 대한 뭐 조성 뭐 이거 설명이 있고 치료 가능한 병증 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29개인가 돼요. 한 페이지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벌써 세 페이지면 몇 가지예요? 한 90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12페이지인가가 돼요. 320 몇 가지 적응증이에요, 이게. 근데 원리가 뭘까요? 이거 하나라니까요, 이거 치료 원리가. 그 총명탕하고 보면 약 재료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대요. 사실 안 그렇잖아요. 총명탕도 저도 지금 재료를 딱 보고 청력대 세 가지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아, 세 가지인데 네. 근데 그거다가 뭐 세 가지에다가 또 다른 거 다 뭐 당기 뭐 한기 당기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감인데 세 가지만 해도 된다 이거. 예, 원방은 세 가지만 나와요. 예. 원방은 세 가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니까요. 대학 한방병원에 가도 지금 이래요. 지금 수준이 양방으로 접근한다니까요. 제가 이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막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진단하고 판단할 때, 변증할 때, 아 이게 왜 이렇구나 하는 게 기는 오르락 내리락 안에서 생겨요. 근데 대부분이 얘가 막는다고 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진단해요? 여기 눌러보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 여기 배 중안이라는 자리 눌러보면 아 이래요. 왜 아플까요? 여기 적체돼 있으니까 쑥 내려가 있으면 눌러도 안 아파요. 근데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누르면 아파요. 발등이 아프듯이. 거기를 만져주면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아프다는 정도가 통증이네. 그 정도 가요.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옆에하고 딴 데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네. 손 같은 데 누르면 이렇게 누른 정도잖아요. 딱 누르면 허. 근데 저는 이렇게 호랑이 온 건 안티프라민 바르면서 이렇게 막 문지르거든요. 아, 난리 나요, 난리. 곧 암이 올 사람이에요. 막 도망갈 정도로 아픈 사람. 그랬는데 오른발 왼발 똑같아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네. 양쪽 다 하면 심한 거고 한쪽만 하면 그래도 좀 다행인데 문제는 그런 경우는 우리 반쪽 여기 경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쪽 발하고 이쪽 발하고 온도가 틀리대요. 근데 병원 가서 의사한테 얘기하면 의사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경정신과로 보낸다니까요. 찬물에 들어가 보면 이쪽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실제로. 근데 양방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여기 하나 딱 찔러주니까 똑같아요. 여기 소부라고 그래가지고 강심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이 가되 이쪽 균등하게 못 가는 거예요. 이거 그림이었구나. 심장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동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오다가 배꼽에서 이렇게 갈라져요. 둘로. 근데 이쪽이 좀 혈관이 막혀 있으면 똑같이 내려오죠. 그럼 일로 많이 못 가죠. 일로 많이 가지고 온도 차이 나야 안 나요? 나잖아요. 강심해주면 같이 간다고. 그래서 좌우가 틀리면은 이제 상처가 막혔다. 또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심펌핑력이 약할 때.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도는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낸 이유가 이거 여러 번 나와요. 기기승강기축. 뜻은 잘 모르겠어도 일단 외우세요. 기기승강기축. 기기가 승, 강. 오르고 내리라. 오르라. 이게 안 되면 안 내려가면 체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안 내려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변비예요. 변비가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가 안 내려가요? 이 내려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양분은 올라가지만 내려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진액이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대장으로. 그래서 대장벽이 촉촉해져야 변이 쑥 나와요. 변비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강이 안 돼요. 뭐가? 진액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장에 열이 있으면 모든 식품 건조기가 뭐예요? 가둬놓고 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장에 열이 있으면 변비가 그 음식물 찌꺼기가 마르겠죠. 그럼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진액이 안 내려오면 진액이라도 있으면 덜 마르잖아요. 그죠? 근데 진액 안 내려오지 대장에 열이 있지 그럼 딱딱해지죠. 그죠? 네, 또 하나는 장구력. 대장이 움직여서 연동을 해야 얘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기가 없으면 간기도 부족하고 위기도 부족하고 심기도 부족하고 대장기도 부족하죠. 그럼 얘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변이가 안 생겨요. 연동이 안 돼요. 벌써 3가지 말씀드렸죠. 변비의 원인. 한 4가지가 있어요. 장무력, 대장열, 그 다음에 강, 진액, 하강이 안 돼서 하나는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사람인지 외울 수가 없어요. 네. 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근데 이걸 지금 모른다니까요. 이걸 모른다. 좀 쉬어야 된다. 이게 뭐 한 줄도 안 했는데 1시간 반 왜 했네. 요거까지만 하죠. 혈지, 우리 몸의 혈의 여분이 뭐라고요? 우리 몸의 혈의 여분이 머리카락이라고 했죠. 머리카락.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가늘어지고 갈라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혈허다. 혈허. 그죠? 혈허다. 그러면 왜 혈허가 되느냐? 혈액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뭐 그렇지. 하고 혈액의 질이 낮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만드는 장기가 여러 개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만드는 장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 혈지열을 신장으로 여기서 일단 본 거예요. 즉 머리카락의 변화를. 그죠? 조혈이 되는 패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장으로 본 거예요. 신장,
신정생혈 혈생발. 신장의 정이 생혈, 혈액을 만들고 그 혈액이 발을 만든다. 근데 나이 들면 나빠지는 장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신장. 신장. 그래서 나이 들면 희끗희끗.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듯이 늦게 시집 가게 된 딸이 노총각을 데리고 왔어. 그럼 뭐라고요 먼저? 이빨. 그 다음에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많은지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지 윤기가 있는지 가는지 뻣뻣한지. 뻣뻣해야 좋죠? 그죠? 네. 네. 왜요? 신장을 보자는 거예요. 신장. 신장. 그럼 왜 신장을 봐야 돼요? 왜 신장을 봐야 돼요? 부정오열. 제가 원하는 답을 먼저 아는 거지. 일단 2세가 문제잖아요. 2세가. 2세가 문제잖아요. 아빠의 정과 엄마의 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혈이 깨끗해야 되고 혈이 충실해야 되고 아빠는 정이 충분해야 되는데 신정이 모자란 거예요. 신정이. 젊었을 때 머리가 다 뻣뻣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새 애들이 안 그런 애들이 많아요. 나중에 저도 머리가요 이게 돼지털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사진 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꼬마도 안 바르는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첫째 이거, 두 번째는 생식기가 시원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장이니까. 그죠? 생장인들 잘 되겠어요? 맨날 골골한다니까요. 그죠? 신정생혈 혈생발 하나가 또 있다고 그랬죠? 신정생혈 말고 뭐가 또 있죠? 신정생 이 중요한 건데 이거 나이 들어서 걸리지 말아야 할 병인데 이게 신정생 신정생 수요 수 그러니까 이거 10번 안에서 그래. 신정생 신장의 정이 만든다 뭐를 수를 이 숫자는 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골수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수에는 골수, 척수, 뇌수. 그래서 골수는 뭐래요? 조혈을 여기서 하잖아요. 조혈을. 그죠? 그 다음에 이 골수에 의해서 우리 뼈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성장이. 그죠? 뭐예요? 키 크는 약 먹일 생각하지 말고 한의원에서 만약 키 크는 약이라고 주면 뭘까요? 신장의 약이에요. 신장. 수. 골수가 있으면 그 키가 크잖아요. 근데 지금 한의사들이 뭐라고 그래? 생장판 따진다니까요. 그거는 양방에서 접근하는 거고 한방정으로 하면 뭐예요? 신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장. 그다음 척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척수는 중추신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지능력. 중추신경. 아 내가 요새 왜 그러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 젊을 때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판단이 잘 안 돼. 이런 교통 표지판을 봐도 이거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저렇게 하라는 얘기야 헷갈리잖아요. 또 뭐예요? 요새 내비게이션 다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안내가 딱딱 안 맞잖아요. 거리가. 이거 이렇게 하란 말이야 지금. 이게 말로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도 판단이 안 쓰죠. 근데 젊은 애들은 금방 안다니까. 왜요? 중추신경. 이게요. 왜요? 지금 판단이 잘 안 되세요? 그 다음에 뇌수는 뭐라고요? 뇌수는? 이 바가지 속에 있는 거. 바가지 속에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요새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뇌 위축증이에요. 소뇌가 어디 있어요? 속골. 요 부위쯤 저 속에 있거든요. 소뇌가 우리 몸에 뭘 담당해요? 평형. 어지러워요 이게. 소뇌 위축이 된다는 얘기는 소뇌가 위축된다는 거죠. 왜 위축이 돼요? 혈액이 안 옵니다. 혈액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나중에 휠체어 타다가 빼짝빼짝 말리면서 죽어요. 이 빨리 죽지도 않아요 이거. 이거 걸리지 말아셔야 된다니까. 또 뭐 있어요? 치매. 치구도 못 알아보고. 이거 완전히 남이에요 이거 남. 치매, 뇌졸중, 소뇌 위축증 이런 병들. 하여튼 요 속에서 일어나는 병은 전부 다 뇌수병이에요. 지난번에 한 번 했다 치고 오늘 2번 했습니다. 8번 남았어요. 8번 더 하면 기억하시겠지. 어떻게 하라고요? 신정생수, 골수, 척수, 뇌수. 그죠?
신정생수, 골수척수, 매수. 신정생수, 골수척수, 매수. 신정생결, 혈생발. 신정생이 혈생발은 저건 미용이잖아요. 미용. 아, 왜 흰머리가 나지? 근데 이거는 아니라니까요. 얘가 한 30억 잡아먹어요, 얘가. 왜요? 누워있으면 1년에 이거 1억 까먹는다니까요. 근데 누워서 30년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30억 까먹는다니까. 근데 부부가 누워있으면 60억이잖아요. 60억 벌 수 있어요? 요새 뭐야? 의료보험 폭탄에 대비한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벌 건데 그래요? 이거 배우는 게 더 싸게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배우는 게? 그죠? 안 놓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전조증상으로. 예방하면 되잖아요. 전조증상으로. 누우면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거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거노인 요구르트 하나씩 주기. 그래서 1년치 비용을 미리 대주는 거예요. 요구르트 회사에다가. 이거 하나 얼마에? 100원이죠. 그죠?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영양공급? 요구르트 하나 먹고 무슨 영양공급이 돼요.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오늘 요구르트 아줌마가 이거 하나 놓고 가요. 그 다음날 와서 이게 있으면 죽은 거예요. 없어졌으면 살아있는 건데 그걸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되면은요, 이 모실 자식들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눕지 않으려면 뭐 외우시게? 신장생수, 골수척수, 매수. 일단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 신장생수, 골수척수에서 하면 외워져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꼭 걸리지 말아야 될 거. 암도 암이지만 꼭 걸리지 말아야 될 게. 30분에 쉬려고 했는데 요거 한 줄만 더 볼게요. 수승화강 백병불생. 저게 뭐라고 그랬죠? 수, 신장의 수. 승, 오르고. 화, 강, 심장의 화가 내려가고. 왜 이게 돼야 된다고요? 미지근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안 올라오면 얘가 뜨겁죠? 뜨거운 건 어디로 가요? 목 이상병이 생겨요. 갑상선, 임파선, 뭐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 뭐 이런 것들 다 화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럼 아랫배가 찼다요? 안 찼다요? 찼죠. 근데 이게 대표적인 병이 뭐라고요? 갱년기 종합증. 즉 얘가 수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왜 못 올라와요? 올라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얘를 꺼요? 얘를 꺼요? 얘를 올려줘야죠. 신호를 올려줘야죠. 신호를 살려줄 수 있는 거를 먹거나 신호를 살려줄 수 있는 거를 침을 해주거나. 그죠? 신음을 보호해준다고 해요. 신음을. 그럼 얘가 올라올 수 있으면 얘는 꺼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한참 방송에서 떠드는 거. 백수호. 신음 보호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백수호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몇 가지를 만들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걸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대책을 줘야지. 그죠? 대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만드는 게 이제 뭐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청명탕. 그 다음에 요거의 대책은 그냥 편하게 사서 드세요. 보증일기탕을. 그죠? 그다음 이거는 송명탕.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얘기했다고 그랬죠? 갱년기 종합증. 갱년기 종합증에는 6가지 약재를 저는 써요. 그래서 6가지 약재를 1대1로 해가지고 분말로 해서 나눠 가지자고요. 근데 청명탕에 이게 3가지가 들어가는데 중풍 예방 치료 때문에 꼭 넣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 비싼 거. 1000만. 요거까지 해도 1인당 한 3달치 먹을 거 5만 원이면 돼요, 재료. 얘 빼면 더 싸고. 그 다음 이것도 1인당 한 2달, 3달 먹을 거 2만 원인가 3만 원이면 돼요.
2만 원, 3만 원도 갱년기 종합증 치료해요? 안 믿는다니까요. 열이 막 후끈후끈 나는 사람은 그냥 금방 꺼져요. 한 3일 되면. 그 다음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지고 뭐 여러 가지 생겨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이거 없어진다니까. 옛날에는 몇 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기동을 같이 가요. 양념시장에. 그래서 시장도 구경하고 이거 같이 만들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이 중에서 반장분 한 번 뽑아가지고 누구 신청해서 주문해서 그냥 쫙 나가는 거죠. 그걸 그러면 약재를 그냥 분쇄해가지고 먹는 겁니까? 분말로 해서. 분말해가지고 네. 다지지 않고. 네, 원래는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끓여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전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끓여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 두질 못하잖아요. 냉장 보관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한약은 전제, 즉 끓여서 먹는 거, 그다음에 산, 가루로 먹는 거, 그다음에 환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 환은 뭐예요? 가루 내 가지고 반죽한 것 뿐이에요. 그거 뭐야 그 제기 동국이 가니까 예, 끓여주는데 가루 만드는데 한우로 만드는데 다 있더라고요. 다 예, 나눠져 있어요. 제가 전 자주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니까요. 큰 돈 안 들이고. 그럼 몇십억 버는 거를 왜 몇십억 벌어요? 안 놓으면 몇십억 버는 그 거라니까. 사람들 한 11가지를 넣어가지고 예. 15만 원, 17만 원 막 이렇게 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안- 저뭐 여쭤보고 하려고 아직 안 네. 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넣어주면 비싸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넣어주면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약성대로 먹어야 돼요. 약성대로. 자, 그래서 수승화감 백병불생. 요게 잘 되면 많은 병이 안 생긴다. 이게 안 돌면 많은 병이 생긴다. 그 대표적인 병이 뭐라고요? 갱년기 종합증. 그다음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우울증. 갱년기는 아닌데 우울증이 왔어. 좀 이거예요. 이게 깨진 거예요. 우리 몸에 순환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순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얘기했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왼쪽이 아프면 뭐 때문에? 오른쪽이 아프면 뭐 때문에? 좌관 우폐. 간좌승. 간은 좌측으로 올라가고 폐는 우측으로 내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돼요. 그래서 옆구리가 아픈데 왼쪽이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간. 옆구리가 아픈데 오른쪽이 아프다 그러면 폐로 치료하면 돼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은 좌관 우폐. 협통을 그렇게 썩는데 아니고 이래서 왼쪽 발이 아파. 그럼 뭐로 치료하라고요? 간으로 치료하면 낫는다. 오른쪽이 아프대. 폐를 치료해주면 낫는다. 그래서 좌관 우폐라고 해요. 치료 원칙이에요. 좌측이 아프면 간을 치료해라 무조건. 우측이 아프면 폐를 의심해라. 좌관 우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 뭐라고요? 수승, 하강. 또 하나는 간좌승, 폐우강. 간좌승, 폐우강. 이렇게 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십병부당. 10가지 병 중에 9가지는 담 때문이다. 담으로만 치료하면 90% 확률로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그래서 저기 탕이 있다고 했죠. 장 얘기 안 했나요? 장? 어느 장에 가면 이 사람은 이것만 팔어. 어떤 사람이요? 이진탕. 이게 담을 없애는 약이에요. 이진탕, 온담탕 이런 약이 있거든요. 이게 두 개 다 담을 없애는 약인데 이 아저씨는 이진탕만 팔어. 허리가 아파도 이진탕, 머리가 아파도 이진탕, 팔이 아파도 이진탕, 무릎이 아파도 이진탕. 왜요? 십병부담이니까. 90% 확률로 보고 담장만 먹는 거예요. 담장만. 그랬더니 낫더라. 시골 할머니 할머니도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잖아요. 그럼 많이 생기는 게 담이에요. 그거 먹으면 나으니까 다음 장날 와서 또 먹는 거예요. 장날 와서 한 대접 먹고 가면 일주일 편해. 또 한 대접 먹고 가면 일주일 편해. 그러니까 먹는데 다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다음에 그러면 담이 90% 확률인데 담이 왜 생기고 담을 어떻게 하면 안 생기게 하느냐 했더니 생담지원 저담식이래요. 담을 만드는 원천 뭐라고요? 비장. 그죠? 담을 담아놓는 지기 그릇 태. 그죠? 그래서 대병은 담이다. 저 원인을 몰라. 그럼 어떡하라고요? 담으로 보고 치료하면 낫는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간 게 백병은 비위가 약해지면 생긴다. 이제 토. 이거죠, 이거 토, 중토. 백병은 비위가 약해지면 생긴다.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위기는 백병의 뭐다 그랬죠. 그죠? 많은 병은 뭐 때문에 생긴다? 위기가 모자라서 생긴다. 그럼 위기를 누가 만든다고요? 비장이 만든다고 그랬죠. 기의 종류를 4가지 얘기했죠. 기의 종류 4가지 뭐뭐 있어요? 생각 안 나세요? 기의 종류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네. 원기, 종기 순서대로 해보세요. 영기, 위기. 네. 근데 얘는 어디서 온다고요? 얘는 신장. 이거는 비장. 그죠? 네. 종기는 뭐가 돼요? 변화, 이정. 혈이 돼요. 혈 2개 나왔네요 벌써. 하나 어디서요? 신정, 생혈. 둘째는 비장의 종기가. 그 다음에 영기는 뭐라고 했죠? 영양분이에요. 영양분. 혈액 속에 영양분. 영양분. 위기는요? 5가지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네, 방어, 온후, 추동, 고섭, 기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방어가 제일 중요하죠. 사기가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감기 잘 걸리는 사람 뭐 먹어야 돼요? 감기 잘 걸리는 사람 뭐 먹어야 돼요? 보증이 깊다. 보충이 깊게 먹어요. 왜요? 위기가 생겨야지 방어를 하니까. 사스가 돈다, 메르스가 돈다. 그럼 뭐 먹어요? 보충이 기탕 먹어서 이것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비싼 거 먹지 말라니까 비싼 거. 그다음 온후 추동은 뭐예요? 온후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근데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36.5도를 유지하게 하는 거. 근데 나이 들면 다 체온이 떨어지죠. 그죠? 한 5도 내지 0.5도 내지 1도가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소화기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온후가 안 되죠. 그다음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얘 때문에 뭐 먹으라고? 아, 제가 준비 안 했는데. 우신이라고 해요. 우신. 우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문화. 새끼 보일러. 나이 들면 신장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끼 보일러가 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이 차지는 이유는 우신의 명문화. 그 다음에 비장의 온후 작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잖아요. 소화 안 되잖아요. 흡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온 떨어져. 신장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또 체온 떨어져. 그죠? 그러니까 요 우신의 명문화를 다시 살리려면 뭐 한다고요? 계피차. 계피차. 계피를 드세요. 계피. 비장의 온후가 되게 하려면 뭐 먹으라고요? 보증기탕이. 제가 보증기탕 장사예요. 이렇게 해도 말만 조금 돌리면 생각이 안 나. 이거 뭐가 떨어져서 그래요? 얘가 떨어져서 그래. 고섭작용은 뭐라고 그랬죠? 구멍을 열고 닫고인데 어느 구멍이요? 땅구멍? 혈관구멍. 혈관구멍. 출혈이 되는 거예요. 출혈이 되는 거. 나는 툭 부딪히면 멍이 들어. 이건 뭐예요? 바로 샌 거예요. 뭐가 나온 거예요? 적혈구가 나온 거예요. 등치 큰 적혈구, 등치 작은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는 나와야 세포에 있는 균을 잡아먹죠. 근데 백혈구만 나오는 구멍이에요. 근데 등치 큰 적혈구가 툭 튀어나와. 툭 치니까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섭이 안 돼요. 고섭만 약하겠어요? 방어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기는 백병의 뭐다. 위기가 약하면 많은 병이 생기나. 왜? 방어, 온후, 추동, 고섭, 기화를 못하니까. 근데 이게
이 5가지가 무진장 중이니까 요것도 외우셔야 돼. 방어, 언어, 추동, 보석, 기화. 요 5가지. 기의 작용이 6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6가지가 뭐까지일까요? 예. 기가 뭐 하는 놈이냐? 방어, 언어, 추동, 보석, 기화, 영양분 공급. 이 6가지인데 영양분 공급은 연기예요. 나머지 5개는 위기예요. 그래서 위기는 백병이 뭐라고 한 거예요. 연기는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왜 하필 위기는 백병이 뭐라고 그러냐?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5가지 때문에. 방어, 언어, 추동, 보석, 기화. 이 보석 작용이 안 돼서 혈관이 터진 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빵빵빵빵 빨간 점. 이거 병원에서 치료 못해요. 자반증이라고 그래. 자반증. 빨간 점이 있는데 가렵진 않아요. 피부병도 아니야. 근데 빨갛게 톡톡톡톡 튀어나와. 네, 빨간 점이 있어요. 톡톡톡. 손에 있다, 발에 그랬다, 몸에 있다. 그러니까 뭐 먹으면 돼요? 보증기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300몇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혈소변 감석증도 보증이 기타, 자반증도 보증이 기타, 체한 것도 보증이 기타, 빈혈에도 보증이 기타. 이런 데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320몇 가지가 된다니까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시간 없으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2층 가셔서 차도 한잔 드시고 있어요. 아니 제가 대박.